춘천 마임 축제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춘천 곳곳이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되고 도로 한복판이 시원한 놀이터로 변신했다는데요. 시민들이 주인공인 페스티벌, 떠들썩한 춘천 마임 축제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해발 700m, 삽당령 고속마을에 산마늘과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농사꾼이 있습니다. 바로 삽당령 지킴이 동우 씨인데요. 뉴질랜드에서 자영업을 하던 동우 씨가 삽당령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원주에서 활동 중인 사진작가들이 강원도의 비경 108곳을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진작품으로 재탄생한 우리 지역의 멋진 풍경들, 꼭 가봐야 할 강원도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8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초록이 우거진 요즘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면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야생 진드기입니다. 이 진드기에 몰리면 고열과 함께 각종 소화기 질환과 근육통,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이 산이나 밭, 풀숲과 덤불처럼 진드기가 서식하는 장소에서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야외 활동 후에는 진드기가 붙어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야생 진드기 감염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희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먼저 춘천에서 온 소식부터 만나봐야 되는데 연희 씨, 춘천 지금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라면서요. 축제는요, 모두가 고삐가 풀렸습니다. 일주일 전체가 축제장이 되는 춘천 마임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타 지역 또 타국에서 온 외국인분들까지 굉장히 즐겁게 즐기다가 놀고 왔습니다. 저는 의아한 게 사실 연희 씨는 고삐 풀린 것처럼 잘 노는 게 특징이고 취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어떻게 노셨길래? 저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잘 노시더라고요. 그 현장을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실게요. 요새 날씨 싫어해요? 5월 말이면 사실 여름도 아니거든요. 근데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웃어야겠죠. 피디님 오늘 어디 가나요, 우리? 시원한 데 가요. 시원한데요? 그렇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더운 곳 가면 더 더워 보이거든요. 시원한 곳 어딘데요? 시내. 시내? 그늘 하나 없는 시내인데 시원해요? 그래요. 일단 한번 믿어보고 가보죠. 시내인데 시원한 데라. 거기가 어딨지? 무더위에 덤벼라. 열섬 현상도 걱정 없습니다. 가장 뜨거운 도시 한복판을 가장 시원하게 식혀주는 춘천 마임 축제 아수라장. 이 순간만큼은 체면 차릴 것도 없고요.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일상 속 답답함을 던져버리고 모두 축제 자유 속으로 렛츠고 가보시죠. 올해도 역시 돌아왔네요. 네. 춘천 시내가 아수라장으로 흠뻑 젖기 하루 전날 미리 모여서 몸을 푸는 시민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대단하게 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건지요. 몸풀기, 준비 운동까지 하고요. 근데 왜 벌써 나오신 거예요? 축제는 내일이라고요. 그러게요. 마임 축제 공연 리허설. 이번에 시민 퍼포머로 아수라장 공연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은 서막을 알리는 그런 행사고 저희가 3년째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가족과 함께 오고 있는데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들의 명칭은요, 일명 마임 시티즌입니다. 축제 당일날 그냥 놀아도 좋지만 이렇게 몇 주 전부터 미리 신청을 해서 마임 시티즌으로 참여를 하면요, 특정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리허설도 신나요. 사람들이 놀고 싶어하는 것들이 지금 어떤 사회 속에서 못 놀게 하는 것들, 그거를 축제가 좀 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놀이 정신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특히 올해 축제 같은 게 2019년 올해 축제 같은 경우엔 가장 많은 시민들이 지금 참여해서 같이 춤을 추고 있어요. 역대 최고의 시민 참여를 기록을 하면서 축제가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낮부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맥주까지 이렇게 뿌려내면
부르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거 밀어볼만 하면 완전 이태원 클럽이죠. 친구들은 뭘까요? 건배! 축제가 올해가 저희가 30주년이에요. 그래서 30주년이니까 당연히 가장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본 동작이 잔을 부딪히고 뭐 건배하는 이 건배기 때문에 저 춘천시 시장님과 저희 마임축제 이사장님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춘천 마임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건배! 이러면 이제 같이 막 건배하면서 이제 춤추게 되는 그 씬들입니다. 한편 같은 시간 춘천의 복합문화공간인 상상마당 야외 무대에서도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객석에서 뭔가 기다리는 분위기죠. 무대 옆에서 뭔가 준비하는 분위기. 딱 봐도 요거 공연이 시작되려나 봐요. 무슨 공연일까요? 저희 마임이 이제 30년을 해가면서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미션을 느끼는 게 이제 우리가 마임을 사랑하는 공연팀들을 좀 육성 발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회를 좀 주고 등용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축제 개막 하루 전 신의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마임 프린지 공연. 공연자들에게 새로운 창작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마임 프린지는요. 작년에 처음 개설되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 풍선 갖고 싶어요. 예쁘네요. 정말 공연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한 20분 정도의 무대를 위해서 정말 20여일을 이상을 쏟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환호성 한번 질러주실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박수 한 번씩이라도 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색적인 아이디어로 무대가 꽉 찼는데요. 공연자들은 무대에 서서 좋고 관객들은 멋진 공연을 무료로 봐서 좋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렇게 멋진 무대도 제공해주고 관객들은 그냥 이렇게 무료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자체만 해도 그냥 너무 춘천 마임 축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세계적으로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 일원으로 제가 공연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자, 이제 춘천 마임 축제가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춘천에서 가장 붐비는 도로가 이 도로에 차가 싹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인가요? 올해도 또 어김없이 왔습니다. 이현이가 가장 사랑하고 기다렸던 축제, 춘천 마임 축제가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더운 아스팔트 위 도로지만 잠시 후면 겨울보다 춥고 짜릿한 축제가 열리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바탕 전쟁을 앞두고 양재에서 대놓고 무기 거래를 합니다. 우리 애기는 탄창을 꽉꽉 채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요, 새빨간 뭔가를 준비했는데 이거 토마토예요. 수원장이 웬 토마토일까요? 얘들아, 너네 혼날 것 같아.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돼, 먹을 걸로 그러면 안 되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잠깐만요. 예.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토마토가 많은 거예요? 오늘 마임 축제 토마토, 소양강 토마토를 지금 축제를 풀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토마토를? 네. 먹었어요. 직접 먹어도 됩니다. 너무 맛있다. 맛좋기로 소문난 춘천 소양강 토마토. 마임 축제 기간 내내 축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새빨간 게 예쁘죠? 그러게요. 여태까지 이런 토마토는 없었다. 먹기도 하고 으깨기도 하는 으깨기도 하는 놀기도 하는 소양강 토마토로 즐겨보세요. 또 한 10개는 먹은 것 같아요. 어느새 도로를 사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아직 개막식은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미 중앙로는요, 아수라장이에요. 이런 게 바로 축제의 묘미겠죠. 맞아요. 보면 우리 친구가 카메라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카메라를 닦아주고요. 서로에게 물싸움도 하고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싸고 아는 사람에게는 더 싸요.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재밌죠? 매년 오는데요. 매년 오면 이제 저녁 때 끝나고 가면 싸워요, 애들이랑. 싸움이 나요. 아빠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오늘 누구 오셨어요? 친구랑 직장 동료랑 아들이랑 와이프랑 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노실 건가요? 무조건 작년보다 더 재밌게. 정말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모래도 혼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 봉인해줍니다. 또 몸에 해롭지 않은 물감이라서 부모님들도 다들 안심하시더라고요. 주제는 이제 리커버 더 시티라고 도시를 회복하자. 그다음에 개인 측면에서는 리커버 더 소울.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회복하는 건데요. 물에서 시작해서 불로 끝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종교적인 그 친화적 의미를 가져가면서 또 춘천, 그러니까 호수로 유명한 춘천 도시의 특성도 살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자, 이제 흥이 나는 시간입니다. 춤바람을 장려하는 개막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사실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려왔거든요. 축제는 역시 댄스입니다. 이날을 위해 갈고 닦았어요. 굉장히 다들 재밌게 즐기시더라고요. 좋아하시네요. 너무 외국인 너무 좋아요. 한국인 너무 좋아요. 몇 살이에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anybody can play here, and it's fun and it's safe, and the city of Chuncheon is the best in Korea. 한국말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예 무대에서 내려와서 시민들 틈 속에서 이렇게 마임 공연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모두들 주인공이 되어서 잘 즐기시더라고요. 다들 공연에서 이렇게 집중이 시선이 되어 있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무리를 발견을 이따가 했어요. 저기서 살아남기 위한 응원입니다. 저희는 깨비짱이고 여기에서 이제 행사 진행 같이 했는데 오늘은 아수라장에서 이제 시민들 상대로 물싸움 하게 됐습니다. 하루 전날 연습하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이분들이요. 그분들이에요. 시민들을 공격하라고 지시받은 깨비들인데요. 시민들과 깨비들의 한바탕 물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아한 자태로 등장하는 소양강 총각과 소양강 처녀. 굉장히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슬아슬하면서도 굉장히 우아했어요. 모래도시도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춘천하면 떠오르는 소양강 처녀 그 테마를 가지고 이제 소양강 처녀의 재림과 어떤 그 호수에 사는 아기 도깨비들을 상상해서 둘 간의 어떤 그 벌어지는 난장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춘천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춘천 마임 축제를 위하여 건배! 어느덧 30주년입니다. 작은 몸짓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한 춘천의 마임 축제. 호반의 도시답게 대낮에 물로 시작한 축제는요. 다가오는 6월 1일까지 화려한 불꽃을 피워가며 점점 깊어가는 밤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춘천 마임 축제에서 즐겨보세요. 저 굉장히 지금까지 신나했거든요. 평소에 도로가 도시 전체가 마법에 걸려있는 상태라면 그 순간만큼은 축제를 즐기는 그 순간만큼은 마법이 풀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흥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어머님들 그렇게 잘 노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즐겨보겠어요. 교통법규 신경 쓰지 않고요. 도로 한복판에서 물 뿌리고요. 맞아요. 맥주 마시고요. 사실 그러니까 즐겁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적어왔어요. 아수라장의 춘천 마임 축제는요. 서막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축제가 이어지는데요. 내일 저녁부터는요. 밤이 아름다운 물화 일체가 시작이 되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새벽까지는요. 굉장히 신나게 놀 수 있는 도깨비 난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실 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요. 축제극장 몸짓에서요. 페스티벌 클럽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명수 씨 우리 끝나면 가야 될 것 같아요.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수라장이 하루면 너무너무 아쉬울 뻔했거든요. 네. 아주 유용한 실시간 정보니까요. 춘천에 계신 우리 365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강원 365 방송 끝나고 밥맛을 삼아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흥이 넘치는 축제 이야기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고즈넉한 산골 마을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요즘 이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 귀농 귀촌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양양과 홍천이 있죠. 저도 사실 귀농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 우리 명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볼 부분은요. 강릉에서 특이한 이력을 가진 귀농 귀촌인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산 좋고 이 공기 좋고 나무까지 잘생겼어. 나무야 안녕. 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이곳 어디냐면요,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삽당령이라는 곳입니다. 삽당령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뭐 저런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했고요, 강릉에서 리포터 생활한 지 지금 수년째인데 이 삽당령이라는 곳은 저도 처음 와봅니다. 아니 글쎄 이곳에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이 귀농 귀촌인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진 분인지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저분이신 것 같은데? 이곳은 강릉시 왕산면.
강릉에서도 산골 마을이라 불리는 삽당령 고속마을입니다. 백두대간 자락의 청정한 자연 속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요. 정원 가꾸기에 바쁜 이분, 고속마을 강동우 사무장입니다. 아주 멀리서 이곳으로 귀촌했다는 주인공의 사연,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가 힐링 캠프. 예. 정말 그 발 디디는 순간 뭔가 이 마음의 평화가 정말 찾아온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여기가 근데 마을 이름이 또 있다고요? 예. 여기가 이제 원래 행정리는 고단 1리, 2리, 3리였는 3리 그리고 이제 송현리 이렇게 불렀는데 그 4개 마을의 조합원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삽당령 고속마을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이 힐링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좋은 추억만 담아갈 수 있도록 삽당령 고속마을에서는 휴양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힐링 캠프는 넉넉한 휴게 공간과 함께 갖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죠. 고요하고 한적한 자연과 더불어 음악회를 열기도 한다네요. 그나저나 기환 씨 너무 신난 거 아니에요? 삽당령 고속마을의 힐링 캠프. 그러면 사무장님은 일단 직함이 사무장님이 뭔가를 맡고 계신 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아무래도 서류 작업들이 많거든요.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을에 여러 뭐 노인분들이 와서 많이 일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속마을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각종 지원 사업과 힐링 캠프 관리까지 알뜰하게 마을 살림을 가꿔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려놓고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는 중이에요. 사실 주인공의 본업은 따로 있는데요. 꽃피는 봄이면 바쁜 농부로 변신합니다. 아내와 함께 고속마을로 귀촌한 지 4년 차. 아직은 살짝 서툴지만 열정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열혈 농사꾼이죠. 천여평의 땅에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인공 부부가 고속마을로 귀촌하게 만든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파라거스와 명이나물. 와, 사무장님 지금 저를 여기로 부르신 이유가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다 사무장님 밭입니까? 예. 저희가 처음 여기 강릉에 와서 이제 처음 씨를 뿌리고 옮겨 심은 것도 있고 또 종구를 구입해서 이렇게 옮겨 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이거 재배하고 계신 요거 뭐예요? 요게 이제 그 산마늘이라고 하거든요. 명이나물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귀농하게 된 어떤 계기가 이게 됐던 거거든요. 산마늘이야.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작물 중에 또 산마늘을 택하셨어요? 그 뉴질랜드에 있을 때 어떤 지인분이 그 돌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산마늘 이 명이나물을 갖고 오셔갖고 제가 이제 맛을 보고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는데 강릉에 와서 이제 그 우연히 이제 바우길이라는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산마늘 농사를 한다는 계기가 돼갖고 이게 일부러 그래서 저희가 고냉지를 찾아서 이쪽에 왔어요. 부부의 귀촌, 그 계기는 다름 아닌 산마늘이었네요. 얼마나 맛있었길래 농사까지? 자꾸 말씀 중에 뉴질랜드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는 정말 뉴질랜드에 계셨던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은 뉴질랜드 정말 좋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좋지만 좋아요. 그 삶을 어떻게 포기하고 여기로 오셨어요, 사모님? 저희가 이민 가기 전부터 친정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시긴 하셨어요. 그래도 뇌졸중으로 인한 그 후유증이 있었지만 회복을 하셨는데 이제 가 있는 동안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뉴질랜드에서 한 20년 살기도 했고 또 이제 좀 엄마도 좀 돌봐드리고 일단 재배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까 보니까 뭐 이제 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따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뭐 요리해 주신다고 제가 살짝 이렇게 얘기하신 거 들었는데. 이제 이 산마늘을 수확을 해서 이게 산마늘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 몇 가지를 안에 들어가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농사일 도우러 왔다가 진수성찬만 받아가는 김기환 리포터. 정말 부럽다. 주인공 부부가 정성스레 키운 산마늘과 아스파라거스가 화려한 요리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산마늘과 아스파라거스는 맛과 향은 물론 몸에도 좋은 채소죠. 특히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을 때 그 빛을 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콤 짭짤한 장아찌를 담가 먹기에도 좋고 김밥 속에 쏙 넣어 먹어도 최고. 비주얼 정말 최고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먹었습니다. 예, 주세요. 예. 아니, 일단은, 야, 언빌리버블입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그 산마늘이나 아스파라거스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 산마늘로 만들 수 있는 요리, 그리고 또 이제 아스파라거스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재배할 때는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 뭐 아스파라거스라는 채소는 익히 알고 있지만은 재배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재배하는 데가 춘천, 양구, 화천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많이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군요. 예. 이제 드디어 맛을 볼 차례. 부부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요리. 얼마나 맛있을까요? 사무장님이랑 사모님을 보는 것 같아요. 뭔 소리요? 그만큼 찰떡궁합 최고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만 먹고 말 좀 해요. 앞으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실 텐데 좀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여기서 네. 저희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사는 게 계획입니다. 네. 욕심 없이. 네. 욕심도 좀 생긴 땐. 좀 그럴 수 있어. 네. 하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건강하게. 네. 또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뉴질랜드에서 강릉 삽당령 보송마을까지 부부가 귀촌한 이유는 행복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강릉의 자연이 좋아 이곳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뉴질랜드에서 강릉의 산골 마을로 귀촌한 부부, 특히 산마늘의 맛에 반해서 산마늘을 재배하려고 고송마을을 선택했다는 게 정말 특이하네요. 저도 그 산마늘 장아찌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기환 씨 먹는 거 보고요. 물 한 잔 달라고 해서 물배를 채웠잖아요. 배고파집니다. 저도요. 참 배가 고파지는데 산마늘과 아스파라거스 재배하시면서 행복한 귀농생활 이어가고 있는 삽당령 지킴이 부부, 앞으로도 행복한 귀농생활 이어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연희 씨를 알고 지낸 지가 햇수로 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서로를 평가하기에 모든 부분들이 다 완벽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좀 성격이 급한 거, 뭐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게 좀 한 가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들 왜 웃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진짜 성격이 빠른 편이라서 밥도 진짜 빨리 먹고요. 어딜 가도 이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우리 좀 천천히 좀 하자. 좀 느긋한 성격을 갖자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유로운 여행이 필요한 것 같고 여유로운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을 위한 또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천천히 가는 슬로시티인데요. 낭만과 여유가 흐르는 충청남도 홍성군을 소개합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중심엔 조양문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크고 웅장한 문이요, 이 홍주성의 가장 동쪽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조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홍성에서 홍주성을 시작으로 떠나는 천년 여행길이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낭만과 여유가 흐르는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년 여행길로 날 따라와요. 조양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홍주성. 1.7km에 이르는 성벽 중에서 약 800m 정도 돌로 쌓은 성벽의 일부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선 세종 때 쌓은 홍주성. 원래 네 방향으로 문이 있었지만 동문과 남문만 남았는데요. 이 홍주성의 남문 위에 올라와 보니까요, 이곳 홍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남문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 보면 홍성군청 앞에 자리한 독특한 아문이 나옵니다. 와, 홍주 아문. 이곳은 입구부터 뭔가 역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웅장하다. 홍성군청 앞마당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넓은 그늘을 들이운 고목은 고려 공민왕 때 심은 것으로 수령이 6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라든가 조선시대 때 이제 이쪽 홍주목이라는 고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돌들이 보이죠? 네네. 거기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홍주 목사가 오시면 이제 고을의 안녕을 위해서 또 당신의 공직 생활에 이제 무탈함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군청 뒤뜰로 발걸음을 옮기면 조선 고종 때 홍주 목사가 지은 정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하정입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연못과 오래된 정자가 우러져 멋진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여유가 흐릅니다. 여하정을 돌아 나오면 만나게 되는 안회당. 모든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미가 담긴 안회당은 22칸 규모의 건물로 조선시대 홍주 목사가 업무를 보던 곳인데요.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옛 홍주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홍주 목사가. 네. 목사는 지금의 어느 직책 정도 되나요? 정삼품벼슬이라 그래서 지금으로 뭐 굳이 따지자면 한 광역시장 정도? 그 정도 되는 풍계가 아주 높은 분이 근무하시던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이곳에 들어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주말에도 그렇고 평상시에 오셔서 차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아이들도 와서 다양한 그런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수백 년 된 한옥에서 즐기는 차 체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안회당에서 홍주로 불리던 옛 홍성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창밖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안회당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차 한 잔에 홍성의 천년 역사가 녹아있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멀리서 손님이 오시는 줄 알고 이렇게 반가운 비까지 내리고 또 이렇게 촉촉한 잔디랑 보시니까 이렇게 전국에 이런 관공서가 많이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요즘 통 이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네, 아주 홍성에 오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관공서 호정에 숨어 있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홍성의 명소는 바로 홍성 전통시장입니다. 천년 여행길에 자리한 전통시장에선 옛 추억이 떠오르는 별미를 만났는데요. 전통시장에 오니까요. 이것저것 맛있는 냄새도 나고 또 북적북적한데요. 와! 오, 떡이다! 제가 마침 이 떡을 먹고 싶었거든요. 요즘은 어떤 떡이 좀 많이 나가요? 요즘은 아무래도 봄이니까 쑥철이에요. 쑥개떡 같은 거 많이 나가고 맛있어요. 향긋한 쑥 냄새가 가득한데요. 데친 쑥에 쌀가루를 넣어 만드는 쑥개떡. 보릿고개 시절엔 배고픔을 없애고자 먹던 떡이지만 요즘엔 향수가 어린 건강한 별미죠. 살살살살 돌려서 손으로 놔가지고 손으로 꼭 누르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누르니까 쑥 모양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쫄깃한 반죽을 떼어서 동글동글하게 빚고 꾹 눌러서 만드는 쑥개떡. 만들기도 정말 쉽고 재밌었는데요. 가지런히 놓인 쑥개떡이 벌써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찜기에 올려서 찌면 되는데요. 40년 넘게 전통 방식으로 쑥개떡을 만들어 왔다고 하네요. 와, 되게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붙으니까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붙지 않게 이렇게 붙으니까 드셔보시고 이제 이게 더 식었을 때가 더 맛있다는 거. 방금 전에 쑥개떡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와, 요즘 같은 봄에 쑥이 나오는 철이잖아요. 향기로운 쑥향 가득한 쑥개떡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낭만과 여유를 찾아 떠난 천년 여행길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매봉제 쉼터 구간인데요. 봄을 맞아 정원 여기저기에 아기자기한 야생화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실록이 푸른 계절을 맞아 하얗게 때론 알록달록하게 다양한 색과 모습을 자랑하는 야생화들.
이 중에는 멸종위기 식물과 희귀종도 있다는데요. 들꽃을 사랑하는 홍성 주민들이 모여 연구회를 만들고 함께 공부해서 정성껏 심고 가꾼 결과라고 합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들꽃을 보니 문득 이름이 궁금해졌는데요. 아니, 꽃 모양이요. 예. 꼭 이렇게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방울들 같기도 하고. 예. 금낭화라고 우리한테 이게 행운을 주는 그런 꽃이에요. 아니 근데 잠깐만, 저것도 꽃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예. 저거는 천난성이라는 꽃입니다. 그 깊은 산 중에 가면 저기 많이 있습니다. 야, 특이하다. 요거는요? 요거는 매발토라는 꽃인데 꽃이 매발톱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매발톱이라고 합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니까요. 예. 제가 시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들꽃 한번 드셔볼 수 있나요? 시를 먼저 들어보셔야죠, 회장님. 제가 멋진 시를 준비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때요, 회장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꽃을 한번 드셔볼까요? 그럴까요, 회장님? 주시죠. 네, 갈까요? 아니, 저를 너무... 질문이 좀 부담스러우셨죠? 색부터 아름다운 꽃차. 향기는 물론 다양한 효능도 있다는데요. 이거는 메리골드고 빨간 거는 장미입니다. 그러면은 꽃차를 이곳에 오면 마셔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오시면은 선배각들 오시면은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입니다. 노란 빛깔이 벌써부터 너무 예뻐서. 먼저 노란 빛깔의 메리골드 차부터 마셔봤는데요. 진하게 퍼져오는 향이 정말 상쾌했습니다. 향이 좋죠?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보다 입에서 나는 향기가 훨씬 진하고 강한데요? 예, 이거는 저기 덮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정말 꽃잎을 입안에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향기가. 정열적인 붉은색의 장미차도 한번 마셔볼까요? 노화 방지 효능이 있다는 장미차 역시 향이 일품입니다. 정말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정말 휴식할 수 있는 쉼터예요, 여기가. 예. 특히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주말에 이렇게 소풍 오는 기분으로 오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저희들이 오실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유와 낭만이 흐르는 홍성으로 놀러오세요. 역사와 정치가 살아있는 안회당과 여하정이 자리하고 향긋한 쑥개떡을 만날 수 있는 시장과 꽃차 한 잔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가 있는 곳, 충남 홍성으로 떠나보세요. 네, 이번 소식은요, 저희 생방송 강원 365의 공식 소식 요정이죠. 우리 연일 씨가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데,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연일 씨 강원도 곳곳을 정말 누비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요 질문 좋네요. 제가 춘천의 소식 요정이다 보니까 춘천을 빼놓을 수 없죠. 소양강 추천하고요. 또 동해 일출 명소도 제가 몇 군데 알아놓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기억에 나는 곳이 없으니까요. 시간을 한 2, 3일 정도 주신다면은 한 목록을 좀 적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명수씨께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 계획 좋으신데 한 발 늦으셨어요. 제가 성격이 급한데도 저보다 더 빠르신 분이 있어요? 늦으셨어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들이요, 먼저 한 발 앞서서 강원도 명소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원주에서 활동하는 사진 작가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쁘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저랑 함께 이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때요? 이 찍기만 해도 그림 같은 풍경을 담아내는 그런 곳으로 말이에요.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강원도의 명소. 이렇게요. 이 사진기 하나 들고서 저랑 함께 지금부터 동행해 보시죠. 사진 한 장 찍고 갈게요. 자, 여러분, 활짝 웃어주세요. 자, 김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강원도의 명소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기 전부터 선생님 너무 힘들거든요. 어떤 곳에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원주에 있는 한반도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한반도 지형이 밭으로 한반도 지형 그 형태가 만들어진 데가 우리나라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원주밖에. 그래요? 예, 유일한 곳입니다. 확실히 예쁜 사진 건질 수 있을까요? 많이 이쁠 겁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인생사진 건질 수 있을지니. 지금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땀으로 샤워를 했어요. 분명히 이게 끝에는 나이 있겠죠? 나 지금 근데 아름다운 사진 안 건져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포기하면 안 되겠죠? 화이팅! 그렇게 25분 경과. 나 너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야 진짜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 이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지금 산을 타시는 거잖아요. 자 어디 한번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한번 봐봅시다 저희. 땀을 흠뻑 흘리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 바로 원주에 숨겨진 한반도 지형을 보기 위해서인데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절 따라 변하는 한반도의 모습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곳. 별도장 5개가 아깝지 않을 5성급 사진 명당이다. 시간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침 이제 일출 떠올라서 한 9시에서 11시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몰 때 약 5시 이후로 찍으면은 여기 느낌이 너무나 잘 나오고 뺑 돌려 이제 산하고 밭하고 경계선이 그 명확하게 대비 현상이 나타나서 정말 눈에 봐도 아 이쁘다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게 잡히는 시간대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원도 내에 계시는 분들, 원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한반도 지역 꼭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게는 올라왔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 말고 또 다른 추천 명소가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예. 그래서 도착한 두 번째 사진 명당. 야 여기는 바로 이 출렁다리 아니겠습니까? 이 출렁다리는요 뭐 SNS상에서도 그렇고 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도 뭐 그냥 카메라만 들이댔다 하면은 뭐 작품 하나쯤은 건져간다는 그런 명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급 제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진 대결 가봐도 되겠습니까? 가죠? 경륜 리포터의 도발로 갑자기 시작된 대결. 각자 렌즈 속의 간현 유원지의 풍경들을 담아보는데 아마추어 사진가도 자신감 뿜뿜하게 만드는 그림 같은 풍경들. 하루 만에 사진작가로 거듭나는 법. 이곳에 오면 어렵지 않다고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사진을 꼭 남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건 일단 높이가 국내 최대고요. 그리고 또 이 바위랑 밑에 강이랑 이 나무랑 잘 어우러져서 절경이 끝내줍니다. 선생님만의 사진이 잘 나오는 포인트 어디예요? 일단 중간에 가시면 밑에 강이 흐릅니다. 강에 보면 물돌이라고 그러는데 그 강을 원샷으로 담게 되면 되게 아름답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아침에 일출이 들 때 그리고 저 끝에서 그 다리랑 밑에 강이랑 암벽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아주 색감이 끝내줍니다. 출사를 마치고 돌아온 작업실. 이번에는 열심히 찍어온 사진들을 편집할 차례인데 아쉬운 부분들을 살짝만 손봐주면 드디어 작품 사진 완성이요. 선생님 여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을까요? 노출 오버된 부분을 약간 컨트라스트 조절을 해서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찍을 때 예쁘게 찍으면 좋겠지만 후반 작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어떤 거예요? 원본 그대로의 색감을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거는 사실 지금도 너무 예쁘긴 하지만 전시회에 이게 딱 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강원도 명소를 108점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글루가 보이네요. 하나, 둘, 셋. 잘라주세요. 자고로 맛있는 음식은 나눠 먹고 좋은 작품은 함께 봐야 하는 법. 강원도의 비경 108곳을 소개하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바로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원주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진작가 10명이 강원도 곳곳을 누비며 찍은 108점의 사진들. 이름하여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강원도 108선입니다. 이것만 보면 강원도 여행은 문제 없겠죠?
강원도를 찾는 해외 여행객, 그리고 강원도에서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들, 그리고 여행가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8곳을 저희 프로 사진 작가들 10명이 모여서 선정하게 되었고,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할 만큼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여 전시하게 됐습니다. 드라마, 영화 촬영지를 컨셉으로 하게 된 이유는 대중들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미디어인데, 그 미디어에서 느꼈던 감동을 재현하고 싶어서 드라마, 영화 촬영지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쉽게 걸을 수 있는 곳이라서 가족분들하고 또 연인과 또 가까운 지인들하고 같이 걸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는 그리움과 또 애틋함 이런 게 다 묻어 있는 곳이라서 꼭 죽기 전 한번 방문을 해보길 권장을 합니다.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강원도의 비경, 관람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강원도에 살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미처 몰랐고요. 사진 속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곳들을 꼭 가봐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재미있고 신기한 사진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어요.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힐링이 되는 마음이 들었고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면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강원도가 품고 있는 숨은 명소들, 내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전시회를 둘러보니까요, 마치 강원도를 한 바퀴 돌아보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 사진 작품들 자체가 바로 강원도 여행 안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보는 강원도도 굉장히 멋있지만 사진으로 보는 강원도도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멋진 작품, 이 사진도 사진이지만요, 저는 강원도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시회는 끝이 났다고 하지만 이 작품집을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현희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요, 춘천의 마임축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축제를 즐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에는요, 축제 극장 몸짓에서 페스티벌 클럽이 열리고요. 내일이에요. 내일은 밤이 아름다운 무라일체가 시작이 되고요. 금요일 저녁에는요, 굉장히 흥이 넘치는 도깨비 난장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요즘 커피의 도시 강릉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카페로 변신한 일본식 가옥부터 식물과 물고기를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식물원 카페까지 강릉으로 이색 카페 나들이를 떠나봅니다. 횡성에서 노래 잘하는 어르신들이 모두 이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횡성문화원이 주최하는 2019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인데요. 열정과 흥이 가득한 어르신들의 축제 한마당, 신나는 노래자랑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별한 캠페인이 철원에서 열렸습니다. 일본부터 중국, 베트남까지 출신 국가는 모두 다르지만 한국에서 소중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자칫 입맛을 잃기 쉬운 요즘 이 새콤달콤한 과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싱그럽고 새콤한 매실청 드시면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기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매실은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요. 살균과 해독 작용이 있어서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맘때 매실청을 담그면 올여름 유용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주고요. 한 달 이상 숙성하면 맛있는 매실청을 드실 수 있으니까요. 올 여름 시원한 매실 음료로 더위 이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